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47강입니다. 오늘은 성질머리하고는. 자, 성질머리하고는 우리가 집에서 늘 쓰는 말이죠. 오늘 성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죠. 그런데요, 성격은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성격이 뭐냐고 말할 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째가 독특성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감정이 아주 매우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격이 개인차를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이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알 먹고 잘 자고 낯선 사람에게 방긋방긋 웃는 순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아이도 있죠. 잘 안 먹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고 생활 습관도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딘 아이도 있는데요. 움직임이 느리고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이 늦죠. 얘가 왜 남보다 느릴까 하고 부모를 걱정시키는 형입니다. 이렇게 다 다르고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아이들을 보고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아니, 한 배에서 나온 게 어떻게 저렇게 달라라고 하죠. 다 다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요. 두 번째로 성격의 정의, 안정성인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특성은 변하지 않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일관성인데요. 상황이 바뀌어도 불구하고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서적 표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것이 독특성이고 그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모든 관계가 더 편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논박에 논박 듣고 가겠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내 성질이 어떤데? 내 성질은 또 어떤데? 내 성질이 왜 내 성질 같아야 하는데? 나는 내 성질대로 살고 싶다고. 너도 내 성질대로 살라고. 태어난 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딴지를 걸어? 왜 같아야만 하는데? 다 같은 세상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서로 다른 것 인정하고 살라고. 성질머리 존중하고 살자고. 자, 성격 기질은요. 뭐 체형에 따라서 출생 순위에 따라 다 다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 성격 잘 나타나 있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은요. 완벽주의자 스타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1번 스타일의 아이들은요.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요. 매사에 옳은 방법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줄 맞춰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아이들은 줄 맞춰서요. 실수를 하면 짜증을 내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항상 똑바로 정리정돈하고 깔끔 꼼꼼 가방 다시 살피느냐고 지각하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무례한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모한 장난, 실수 정말 못마땅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좀 빈둥거리며 재밌게 놀게 하십시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도록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 스타일의 아이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부족합니다. 일정한 형식이 없는 활동으로 긴장을 좀 풀어줘야 하는데요. 만화, 코미디 뭐 이런 것 함께 보시고요. 실수가 필요하다고 좀 말해 주어야 됩니다. 2번 유형은요. 남을 돕고 싶어하는 유형이에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절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보호하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배신감과 거절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귀엽게 굴기도 합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하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개발시킬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있는 시간, 창조적인 활동 필요하고요.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3번 유형은요, 성취욕이 강한 아이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항상 바쁘고 활기차죠. 타고난 현실 감각과 끈질긴 인내력으로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반짝반짝하고요. 그냥 막 수탉이 지리는 거죠. 사람들을 움직여 일을 벌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멋있게 보이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도 멋있어야 하고 부모도 멋있어야 해요. 유행에 민감하고 실패를 해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런 유형의 아이들에게는요, 경쟁하려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꽃향기를 맡을 시간을 좀 주고 깊은 우정을 갖도록 해야 되고,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좀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취욕 때문에요, 교만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게도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회정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가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4번 유형 갑니다. 낭만적인 스타일이에요. 고통이나 아름다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일상생활을 따분해하고 지루하게 느낍니다. 모든 예술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상상을 좋아합니다. 친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이따금 수줍음과 외로움을 타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 것을 남들도 원한다고 생각하지요. 섬세한 감수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시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이런 복잡한 아이들을 부모가 좀 알아차려야 하고 건전한 자부심을 갖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5번 스타일, 호기심이 강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생각이 많아요. 혼자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는 아이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뭐 사회성 뭐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을 받으면 몸이 잔뜩 움츠려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오래 지켜보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누군가 마주칠 때 어려워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고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죠. 지나친 관심과 보살핌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부모는 경쟁 없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무목에 나서지 않는 너는 그것이 참 좋은 점이다 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부드럽게 권유하고요, 조심하면서 충고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거 중요하죠. 자기 고립에서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는 잘 관찰하는 아주 좋은 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줘야 됩니다. 6번 스타일은요, 두려움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수줍어하고 두려워하고 안전하고 싶어해요. 걱정과 의심에 사로잡혀서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위험에 민감하며 조그만 일에도 아주 쉽게 당황합니다. 모든 일을 걱정해.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나 아부나 혐오, 진실하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만요, 아부나 혐오 싫어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비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생각이 옮겨가기도 하고 마음을 정하기 어려워요. 또 부모는 이럴 때요, 꾸준히 조용히 믿어줘야 합니다.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과보호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7번 유형합니다. 모험심이 강한 스타일이죠.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고문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구속을 싫어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지 어른들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 거절하지 않고 즐기면서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갈채를 보낸다고 믿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타고났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는 부모는요, 융통성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지붕 위에서 책을 읽겠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에 맞추기 힘들겠죠.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면에는 고통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항상 그 비판적인 느낌을 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8번.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죠. 강하고 아주 힘이 넘칩니다. 과격할 정도로 방어적이고 친구들을 돌봐주고 약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힘이 넘치는데도 대장을 못하거나 신나게 뛰어놀 수 없고 재미있는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슬퍼집니다.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부모까지도 쥐고 흔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꾸며서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상대를 겁주거나 잘못을 막 응징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잘못을 상대에게 오히려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부모는요, 상대의 기분을 항상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주도권 싸움을 피해서 조연해야 됩니다. 9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느긋하고 갈등을 피합니다. 항상 편하게 걱정 없이 지내고 싶어 하죠. 싸우는 일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애쓰고요. 마음씨 좋고 현명관대, 보통 느긋하고 온화한 편이지만 화가 나면 가끔요, 목소리나 표정에서 드러나 상대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때때로요, 화산처럼 폭발하기도 합니다.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다 보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요. 진심으로 아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잔소리를 들었다 그럼 더 늑장을 부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어느 날 느닷없이 반항하거나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는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해주시고 평안한 얼굴 뒤에 어떤 갈등이 숨어 있나를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사람은 다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아이의 그 성격, 기질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